가장 많이 쓴 비용은 식비가 38%, 그래서 137만 3,263원이 식비로 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든 게 저희는 교통이었습니다. 교통이 24%, 87만 3,649원이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피섬에서 1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롱비치에 가볼 건데요. 롱비치는 피피섬에서도 또 예쁜 해변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피섬에 나와 있고요. 지금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에 치앙마이 한 달 살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 하고도 며칠 더 있었거든요. 거기서 쓴 비용은 총 357만 1621원. 그리고 여기서 비행기 값은 저희가 75만 3천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제외하면 280만원 정도 생활하는데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계부를 작성을 했고 지출 목록이 비율별로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쓴 비용은 식비가 38%, 그래서 137만 3,263원이 식비로 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든 게 저희는 교통이었습니다. 교통이 24%, 87만 3,649원이었고. 사실 비행기 값이 한 75만 원. 그러면 우리 교통비 10만 원밖에 안 쓴 거야? 응. 어. 저희가 사실 한 동네에서 지내가지고 많이 걸어 다녔어요. 맞아. 걸어 다니는데 집 근처에 워낙 막 먹을 데도 많고 좋은 데도 많아가지고 숙소 자체가 약간 중심지여가지고 뭐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었어. 이만해면. 보통 보면은 식비랑 숙박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던데 저희가 숙박을 엄청 저렴하게 구했죠. 맞아. 진짜 싸게 잘 구했어. 그래서 저희 생활비에서 18%를 차지한 숙박비는 64만 2,600원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 64만원. 이게 저희가 에어비앤비로 그 PT 레지던스라는 콘도 같은 데를 우리나라 돈으로 45만원에 한 달을 예약을 했고요. 치앙마이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올드타운에서 4박을 먼저 했거든요. 그때 숙박비가 4박에 13만 6천원. 네, 거기도 저희가 거의 1박에 3만원 안 되는 데서 다 구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레지던스 끝나고 산티탐에서 추가로 2박을 했습니다. 비행기 일정 때문에요. 그래서 2박에 5만 5천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 달 30일 넘는 기간 동안 64만 2천원을 숙박에 썼다. 그 PT 레지던스 거기서 한 달 정도 구한 거였는데 한 달에 45만 원 내고 그럼 얼마야 하루에? 한 15,000원 정도 되네. 하루에 15,000원 정도 내고 살았는데 진짜 시설도 너무 좋고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아예 전체 이불 시트까지 해주고 한 번은 쓰레기통 비우고 막 수건 갈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생전 없는 약간 그런 그 가사 도우미 분이 있었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았고, 근데 저희가 에어비앤비로 구해가지고 그 중개 수수료가 아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PT 레지던스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직접 구하시면 45만 원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3, 40만 원 안에서 한 달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심지어 치앙마이의 그 성수기 기간,
우리가 1, 2월 그쯤에 갔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만족도는 진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마지막 체크아웃 할 때 전기 이런 거 공과금을 아, 맞아. 수도랑 전기를 따로 내야 되는데 전기 물 사용료가 24,400원. 와, 25,000원에 한 달 동안 쓴 거네. 싸다. 한국보다 싸다. 그치? 저희가 한 달 내내 밥이랑 이런 거 카페랑 막 다 사먹고 했으니까. 여기는 저희가 묵었던 데는 주방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다 사 먹어야 됐는데 여기는 새끼를 다 사 먹고 저는 하루에 2끼 정도 먹었는데 그 동네 주변에 워낙 저렴한 데가 많아가지고 식비에서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만약 한 달 정도 산다고 치면 주방 없는 거를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앙마이. 왜냐면 진짜 맛있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다 못 가본 게 아쉬운. 그렇지. 이게 너무 맛있으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런 것도 참으면서 새로운 데 가보려고 했을 정도로 맛집이랑 카페 좋은 데가 너무 많았다. 심지어 우리는 술 이런 것도 안 마셨는데도 막 갈 곳이 너무 많았다. 식비, 교통, 숙박 순으로 돈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가 기타인데요.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1년짜리를 들어가지고 그게 한 달에 6만 원 정도 잡히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마야몰에서 AIS 유심 칩을 샀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한 달에 8,000원, 15기가 정도 쓰는 건데 한 달에 8,000원이고 그리고 그 한 달 끝났을 때 그 유심 칩에다가 탑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유심 칩에다가 그냥 충전해서 쓰는 식으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전하면은 한 달에 6,000원, 6,000원으로 15기가를 한 달 내내 쓸 수 있습니다. 그 PT 레지던스 건물에 빨래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빨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씩 했었는데 그때 빨래랑 건조 다 해가지고 한 번 빨래할 때 4,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오자마자 마야몰에 있는 맥스라는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를 끊어놓으면 뭐 GX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건물 시설도 되게 좋고 또 장비들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게 한 사람에 한 달에 7만 원. 7만 원이어서 2명에서 14만 원 썼습니다. 저희 거기 완전 뽕 제대로 뽑은 게 매일 달리기였어. 하루에 2번도 가는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달렸다. 한 달도. 그리고 여기가 운동할 데가 딱히 없어서 인도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게 근처에 없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끊어야 했다. 달리기를 하려면. 근데 매우 만족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미용실에 갔죠. 미용실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를 이렇게 예약을 해서 갔는데 남자 머리 커트랑 파마 그리고 수염까지 그리고 저 머리 커트하는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들었습니다. 5만 원. 머리 파마가 4만 원이고 자기 커트가 한 8,000원 정도. 네. 근데 파마가 좀 결과가 어땠나요? 파마가 그 열 처리를 안 해주셔가지고 금방 풀리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약국을 많이 갔어요. 장염이 빨리 안 나와서 장염 때문에 약국을 갔는데 약국 약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여기 병원을 잘 안 가고 약국을 이용하니까 약국이 되게 가까이에 자주 있는데 근데 약을 한번 사면 한 10,000원 정도씩 드는 것 같아요. 약이 비싸다기보다는 약도 이제 공산품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글로벌한 가격 그대로 하니까 태국 물가에 비해서는 좀 비싼 느낌이 있고 저희가 거의 약을 달고 살았다 한 달 동안. 왜냐면 내가 한 일주일 아프고 나니까 자기 한 일주일 아프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이 같이 아프고 지금 같이 아프고 있는 중이고. 커피 먹어가지고 위도 쓰리고 또 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막 설사하고 배탈 나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엄청 가려 먹고 있어요. 맞아. 근데 지금 과자 먹고 있어 또. 그래서 기타에는 50만 원을 약국이랑 뭐 헬스장 이런 거에 썼다. 기타 다음으로는 쇼핑이 있는데 쇼핑은 87,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폼 클렌징이랑 뭐 클렌징 오일, 바디 로션 이런 거를 사는 데 썼고 이런 데 거는 공산품이라서 비싸요. 그냥 약간 어느 나라나 가도 똑같은 가격인 것 같은데 구츠라는 매장에서 샀더니 25,000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요가를 하려고 요가 매트도 샀는데 아직까지 못 쓰고 들고 다니고 있는데 12,000원 주고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뭐 비누랑 샴푸 이런 거 사가지고 한 달 동안 쓰는 용으로 구입을 했었고 그게 한 2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라자다라는 태국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것도 뭐 휴지랑 수세미랑 세제 이런 것도 사고 뭐 비타민도 사고 하는데 보통 한 3, 4일 만에 택배가 그 주소지로 오고요. 여기 가입할 때는 태국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유심을 만들 때 줍니다. 진짜 라자다 최고. 완전 싸. 빨리 오진 않아. 우리가 그 뭐냐 메스티껌. 메스티껌 약간 그 영양제 이런 거 샀는데 한 일주일 넘게 동안 안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피피섬에 있는데 아마 피치 레지던스에 잘 도착했을 것 같아 이제. 그냥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라자다 쇼핑몰이니까 좀 싸서 또 편하고 주문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냥 쿠팡 같은 거지. 그리고 저희가 관광도 했는데요. 관광은 8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관광은 저희가 처음에 쌍칸팽 온천 갔었고 메칸퐁 마을 그때 같이 갔었는데 갈 때 미니밴 교통수단을 저희가 클룩에서 예약을 했었고요. 그게 왕복으로 2명에 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도이 인타논에 캠핑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산 들어가는데 300바트씩 냈어요. 네, 국립공원 입장료가 12,000원이 들고 그리고 거기 캠핑장이 텐트를 가져가면 그냥 자리값만 받는데 자리값이 비싼 시간 2,400원. 매트리스 빌리고 뭐 이런 거 4,000원밖에 안 됐고 그리고 트레킹 할 때 그 가이드비가 220바트 거의 9,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거랑 도이 인타논 가는 것도 교통비 그것도 왕복에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광은 저희는 거의 안 했다. 우리는 사실 카페 관광 많이 하고 맞아. 맛집 탐방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 근데 그것만 해도 한 달 금방 가. 처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카페 갔다가 또 점심 밖에서 사 먹고 카페 한 번 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최소 하루에 카페 한 한두 번은 갔었던 것 같고 식비가 137만 원. 140이니까 이거를 30으로 나누면 거의 하루에 한 4, 5만 원, 평균 4, 5만 원 썼다고 보면 돼요. 여기도 진짜 싼 데는 한 끼에 2,000원. 2,000원 하는 그런 집도 있고 아무리 비싸게 먹어도 4만 원 안 넘지 않아? 보통 진짜 비싼데 뭐 그 허거집 빙그라이 그런 데 있잖아. 거기가 진짜 그나마 비싼 편이거든? 근데 거기 가도 둘이 먹으면 4만 원 안 넘어. 맞아. 보통 한 끼 먹으면 10,000원대 정도. 과일도 진짜 쌌고요. 마트에서 사면 60바트 정도, 2,400원 정도 하고 저희가 제일 싼 데는 30바트짜리도 먹어봤어요. 1,200원. 망고 이렇게 한 주머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막 아끼지도 않고 막 엄청 팡팡 쓰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평소 사는 대로 살았는데 280만 원 썼습니다. 비행기 빼고. 막 가격 때문에 이거는 좀 먹지 말까 이런 적은 없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280이 나왔다. 그렇지. 물가가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 썼다는 건데? 숙소 포함이죠. 숙소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290만 원을 잡았거든요. 예산에서 70만 원 예산 초과했는데 행복했어. 이렇게 초과할 줄은 몰랐는데 어쩔 수 없지. 한 중반쯤 되니까 이제 초과하겠다 싶은 거야. 근데 그냥 처음이고 하니까 써버리자 이러고 해서 썼던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동남아여서 이게 가능한 것 같고. 맞아. 이거보다 적게 나오는 데는 앞으로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돈을 쓰면서 진짜 아깝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그 돈 대비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나중에 진짜 세계여행을 다 하고 어디에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 진짜 태국 올만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 너무 잘 돼 있잖아. 단점은 물이 한국처럼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 다 그런 데 많겠지만 한국에서는 물이 깨끗한 편이니까. 그래서 지금 첫 여행지여서 그런지 물에 대해서 지금 좀 민감도가 있다. 필터 쓰면은 한 치앙마이에서는 한 3, 4일 정도 되면은 그 필터가 저희 조그만 거긴 한데
필터가 갈색이 되고요. 그리고 피피섬 여기 왔더니 그냥 둘이서 샤워 한 번씩 했는데 갈색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필터를 꼈는데도 노란색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어릴 때 이제 녹물 나오는 집에서 살아가지고 괜찮은데 아마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좀 민감하신 분들은 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지 끄라비로 온 게 치앙마이가 너무 좋은데 도망 올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이제 화전 시작이어가지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기 어렵겠다 판단해서 지금 끄라비로 내려왔는데, 끄라비 원래는 방콕도 생각을 했는데 방콕도 막 휴교령 내리면서 막 공기 안 좋다 해가지고 방콕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끄라비로 그냥 남쪽으로 쭉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끄라비에 왔더니 하늘이 너무 맑고 거의 뭐 천국 수준입니다. 여기 공기가 너무 맑고. 근데 치앙마이에 있을 때 우리는 미세먼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맞아, 심각하진 않았어 우리. 그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치앙마이 대학교 쪽에 갔었는데 맞아 거기 그 흐앙TM 호수인가 뭐 큰 호수가 있는데 그날 미세먼지가 어떻게 심했는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목이 다 칼칼하고 되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벌써 시작됐나 이 생각했는데 님마네민 동네 쪽에서는 괜찮아가지고 우리 있을 때까지 괜찮다가 이제 서서히 날이 더워지니까 멀리 보이는 산이 뿌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점점 뿌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거를 멀리서 보긴 했는데 저희 가까이 오기 전에 저희는 떠났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치앙마이에 그냥 첫날 그때쯤 빼고는 그냥 지내는 내내 하늘에 별도 잘 보이고 한국보다 오히려 공기가 맑았다. 그래서 좋았다. 뭐 다 한 거야? 그럼 최종 평점 이런 거 할까? 치앙마이. 나는 치앙마이 너무 좋았어 진짜. 나도. 근데 너무 만족하고 또 오고 싶고 막 그런 곳이었다. 로컬 분위기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관광하러 온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카페가 진짜 많고 그리고 카페에서 다 노트북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를 굳이 엄청 서칭하지 않더라도 검색만 조금만 해서 찾아가면은 거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노트북이나 이런 거 작업 같은 거 하는 환경도 너무 좋고 밥집도 진짜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먹는 거랑 카페 이렇게 해결되니까 저희는 다른 건 많이 필요한 게 없어서 헬스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좋았습니다. 괜히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인터넷 속도도 빠른 것 같고 영어로 대화하고 이런 것도 잘 되고 스캔 페이도 많이 되고 하니까 되게 편하게 지냈고 외국인들이 서양인도 많고 동양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딸랑 이렇게 외국인이 태국에 와 있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래도 그런 것도 좋았다. 그래서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하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좋았어요. 저 이렇게 막 여기 끄라비 피피섬 이제 와서 느낀 게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서양인인데 치앙마이에 있을 때는 진짜 그 현지인 3분의 1, 서양인 3분의 1, 동양인 3분의 1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그 조화로웠다. 좋은 카페들이 진짜 발에 채일 정도로 많다. 근데 규모가 다 크지는 않고 약간 동네 카페처럼 소규모 카페들이 많은데 다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스타벅스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여기선.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막 스타벅스가 비어있고 오히려 동네 카페에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 가격도 비싸고 스타벅스가 여기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비싼 것 같고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4,000 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긴 기본 한 2,000원, 3,000원 막 이 정도인데 아무튼 2배 정도 비싸고 자리도 그냥 동네 카페가 스타벅스 수준 다 되니까 좋았다. 최종 평. 좋았다. 가서 또 살고 싶다. 맞지? 우리 다음에 아예 와서 사는 거 막 그런 것도 찾아보고 할 정도로 맞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막 이런 거 찾아봤고 진짜 좋았다. 그러면 우리 피피섬의 일상도 잘 담아볼게요. 안녕. 먹어봐.
길 걷다 보면 나옵니다, 해변이. 좋은데, 여기 와도? 좋다. 와. 완전 시원해. 아니, 저기 따라 사람 되게 많은데? 귀여워.